자, 저는 오늘 우리나라 특유의 어떤 기업인들을 박대하는 문화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우리나라 간판 대기업 중에 하나인 삼성전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그야말로 독보적인 대기업이죠. 기타 2등, 3등, 4등 기업들하고 완전 체급 자체가 다른 기업입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국민 개개인들이 전례가 없을 정도로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엄중한 어떤 시대적인 변화가 있는 거죠. 돈의 가치가 낮아지고 있고 부동산과 온갖 물가는 한 달이 지나기가 무섭게 폭등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요즘 시대의 국민들이 어떻게든 자신들의 피 같은 자산을 지켜보기 위해서 이렇게 전례가 없는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최근 삼성전자의 경영주인 이재용 씨가 온갖 부당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 다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 굳이 길고 지루한 논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이 이재용 씨 재판에 관해서는 정말로 철저하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기업인들에게 정말로 커다란 죄를 짓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진짜 기업인들에게 나라가 정말로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세계 각국의 다양한 그런 경제 상황들, 그리고 기업인들의 우대 문화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정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의 오너를 이따위로 대접하는 일은 없다라는 거 다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게 바로 이런 사태를 두고 하는 소리죠. 자, 오늘 저는 아직도 갈 길이 멀게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이런 기업인 대접, 기업인 박대 문화,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서 이 사업 해먹는 환경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거시적이고 보다 진지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실게요. 자, 최근 삼성전자가 오너가 구속되는 등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주들에게 무려 13조 원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배당금을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연간 배당 규모를 거의 10조 원에 가깝게 배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삼성의 유능한 인재들이 코피 터지도록 돈을 벌어와가지고 그 삼성에 주식 투자한 주주들한테, 국민들에게 다 나눠주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로 고마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기업이 주주들을 생각해가지고 배당금을 이렇게 많이 나눠주는 기업이 절대로 여러분들 흔하지가 않습니다. 주주들에게 이렇게 풍부하게 어떤 배당금을 돌려주는,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금에서 주주들에게 그 배당금을 이렇게 많이 돌려주는 기업이 세계에 절대로 흔하지 않아요. 몇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정치인들을 다 합쳐도 국민들한테 1년에 13조 원이 넘어가는 경제적인 이득을 베풀어다 주는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 세계 다른 기업을 다 통틀어 봐도 1년에 배당금을 10조 원이 넘게 뿌리는 기업은 절대로 흔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최근 삼성전자에서는 회사 내에 있는 임직원들에게 연봉의 5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과급을 뿌리기로 했습니다. 연봉의 50%를 성과급으로 준대요. 꿈같은 얘기죠. 최근 삼성에서는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 무려 10만여 명에게 연봉의 50%에 해당하는 막대한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 이는 삼성전자가 정해놓은 성과급 지급 가능 최대 비율의 그런 최대치라고 해요. 회사 규정에 정해놓은 그런 최대치 성과급을 10만 명 임직원들에게 뿌리는 겁니다. 자, 일을 잘해가지고 다들 수고 많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보자 라는 것이죠. 자, 시장 경제적인 효율성이 가장 잘 살아있는 조직이 바로 이런 상벌 시스템이 확실한 기업들입니다. 성과급의 총액 규모가 이번에 3조 원이 넘어간다라고 해요. 아까 배당금하고 이것까지 합치면은 삼성이 이번에 쓰는 돈이 어마어마한 거죠. 자, 공무원들 그리고 공공집단에서는 인력이 10배가 넘게 있어도 못하는 일을 기업, 사기업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진정한 낙수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회에다가 지금 돈을 조 단위로 사기업이 뿌려주고 있어요. 저 거대한 기업이 벌어들이는 전체 영업이익에서 무려 6%에서 9%를 전부 다 성과급으로 직원들에게 뿌리겠다라고 합니다. 기업이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이 아낌없이 지금 고생을 했던 임직원들에게 뿌려지고 있는 겁니다. 자, 삼성은 1년의 매출액이 얼마냐면요, 1년 매출액이 200조 원대를 넘어가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죠.
일개 회사의 1년 매출액이 여러분들 200조가 넘어갑니다. 200조가. 그리고 삼성이 1년에 창출해내는 순수 영업이익이 얼마냐면 이게 수십조 원대예요. 영업이익이 30조, 40조 규모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예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한 마리도 아니고 수천 마리가 양계장에 꽉 들어차가지고 매일매일 황금알을 공장처럼 찍어내고 있는 그런 개념이 바로 삼성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은 삼성의 저 많은 사람들이 각자 월급과 보너스를 많이 받고 끝입니까? 아니죠. 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은 우리는 배가 아프고 질투가 나는 일인가요? 아닙니다. 삼성이 창출해내는 저 막대한 이득에서 국가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거둬들이는 세금만 해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것이죠. 조단위입니다. 조단위. 세금 뜯어가는 것만. 소득세, 법인세 뜯어가는 거 임직원들한테 기업, 법인에게 수십조가 넘는 세금을 뜯어간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고마워해야지 기업이 이제 아무리 기업이 버는 만큼 세금을 내는 거라지만 국가가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국가와 공동체가 이런 인류 기업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밤새 가면서 일을 할 때 솔직히 정부라든지 정치인들이 도와준 게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어요. 뿐만 아니라 대기업 임직원들이 해외에서 저렇게 많은 돈을 벌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마트, 빵집, 자영업자, 술집에서 물건을 사주고 돈을 뿌리면은 그게 바로 낙수 효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낙수 효과라는 것은 가상의 개념이 아니라 현실에서 우리 곁에 분명히 존재하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해외에서 벌어오는 외화가 없다라면 내수시장에서 누구 돈으로 먹고 마시고 살겠습니까? 필요한 물건을 누구 돈으로 수입을 해오겠어요? 베네수엘라도 물건이 부족하면은 생필품이 부족하면 수입을 해오면 되는데 왜 그 사람들은 수입할 돈이 없는 걸까요? 나라 안에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업들이 있을 때 잘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삼성이 1년에 얼마나 많은 물건을 해외에 팔아치우고 있냐면 최근 몇 년 동안 평균적으로 봤을 때 대략 230조 원에서 260조 원 사이입니다. 일개 기업이 1년에 200조가 넘는 규모로 매출을 팔아치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액수입니다. 이거는 어지간한 중견 국가의 경제 규모를 뛰어넘는, 아니 전 세계를 200개국이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경우 이 정도면 충분히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그런 어지간한 큰 나라의 국가 경제급 규모랑 맞먹는 액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삼성에게 엄청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경제대국인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 대도시에 있는 시장들, 주지사들, 정치인들, 판사들이 직접 손편지를 써가면서 굽실거리면서 영업을 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삼성 같은 대기업이 그 나라에 공장을 지어주면은 그 도시의 수많은 시민들에게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세금이 창출되니까 국가 재정도 풍족해지고 일자리를 얻었으니까 국민들의 주머니도 든든해지고 시민들이 착실하게 직장을 다니면은 도시 치안이라든지 안전도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한 지역에서 이윤이 창출되면은 그 지역 전체가 나아가서는 나라 전체가 저절로 발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기업들에게 공장을 지어달라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거대한 개발도상국인 인도에서도 삼성의 투자를 자국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죠. 외국에서는 삼성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허구한 날 삼성과 기업인들, 재벌들이 나쁘다라는 식으로 안 좋은 쪽으로만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이재용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체급이 어느 정도로 큰 인물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재용 씨가 사업차 인도에 가면은 인도 총리가 직접 나와가지고 영접을 할 정도입니다. 그 나라 총리가 직접 나와서 영접을 해요. 그러면은 이 인도라는 나라가 약소국이고 후진국이냐? 그거는 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IT 전문 인력들이 훨씬 발달되어 있는, 공대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 그런 IT 선진국이에요. 인구가 10억이 넘는 나라고 국토 면적도 광활하고 지하 자원도 많습니다. 아직 개발도상국이다 보니까 빈부의 격차가 큰 거지. 저 나라에도 세계적인 대기업이 있고 재벌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나라 전체의 경제 규모와 국력을 놓고 보자면 우리 한국보다도 더욱더 거대한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근데 저런 곳에서도 그 나라의 총리급이 직접 나와가지고 맞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 인도 할아버지는 왜 이재용에게 융숭한 대접을 하는 걸까요? 자존심이 없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인도가 이렇게 사업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기업가 여러분들, 제발 우리 인도에 공장을 짓고 투자를 많이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고용 좀 해주세요.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 총리급이 복잡한 행정 절차 이런 거 고속도로를 뚫어줘 버리니까 오너 입장에서는 사업할 맛이 나겠죠. 웬만한 거는 프리패스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삼성에서도 보답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인도에서 스마트폰 생산 공장을 확대하고 5년 동안 47조 원이 넘는 규모의 상품 생산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이세요? 1년마다 거의 5조 원이 넘어가는 물건을 생산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나라 안에서 얼마나 많은 고용 창출이 될까요? 저 거대한 공장과 부가가치 일자리 창출들이 원래는 우리 한국에서 이루어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고졸, 대졸 청년들이 직장을 얻고 일자리를 얻고 단순히 저 정도 규모의 생산 시설이 건설되는 것만으로도 토목 건설 경기에 붐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건설 과정에서 수많은 건설 현장 인부들, 노가다 아저씨들이 먹고 살고 중장비 기사님들이 일자리와 소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듯 한 나라에서 기업과 사업 활동이 잘 굴러갈 때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그 부가이익은 도저히 가늠이 안 될 정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세금으로 없어도 되는 이런 가짜 일자리를 만들어가면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동남아 국가인 베트남에서도 베트남 총리가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삼성 이재용을 환대합니다. 이런 나라에 있는 정치인들조차도 자국민을 위하는 게 뭔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베트남에 지어져 있는 그 거대한 삼성 공장들 덕분에 수많은 베트남의 시골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고 도시화를 누리고 그 도시의 마을과 집값이 오르고 장사가 잘 되고 도로가 뚫리고 전기가 뚫리고 대중교통이 새로 생기고 지역사회는 활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게 공장과 일자리가 들어옴으로 해서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듯 외국에서는 환대를 받는 삼성이 우리나라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가 수많은 행정 절차와 정부의 느릿느릿한 태도 때문에 지쳐가지고 700억 원이 넘는 돈을 무려 사비로 들여가면서 직접 전력 인프라를 뚫고 있다라고 합니다. 야,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인간적으로? 기업이 사비를 들여가지고 인프라를 닦는다뇨. 이게 뭡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다른 나라의 사례들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부끄럽냐라는 것입니다. 자, 경제뉴스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아마 대만의 TSMC라는 기업에 대해서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대기업인데 공교롭게도 삼성과 반도체 부분에서 서로 강력하게 경쟁하고 있는 경쟁자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대만의 TSMC는 우리나라랑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 국가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지원을 받고 밀어주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나라에서도 우대를 받고 해외 나가서도 대우를 잘만 받아요. 보세요. 대만의 TSMC가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겠다고 하니까 그 강성한 미국에서도 온갖 지원을 다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직원들이 출퇴근하기 편하게 새로운 도로도 뚫어주겠다. 하수도 망도 공짜로 미국 정부가 깔아주겠다. 대중교통 노선도 신설해주겠다. 토지도 공짜에 가까운 가격에 저렴하게 오랫동안 임대를 내주겠다. 그러니 제발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공장을 지어서 미국 시민들을 고용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애리조나주의 그런 시장과 지역 유지들 시민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기업가님, 우리 도시에 공장을 지어주셔가지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대목을 읽을 때 진짜 눈시울이 붉어지고 목이 메어집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부자들과 기업가들이 받는 대접을 생각하면 정말로 눈물이 나는 일 아닙니까? 공장을 지어주셔가지고 감사하다뇨. 헬조선에서는 귀족 노조들이 월급 더 많이 내놓으라고 허구한 날 맨날 첫날 시위질만 해대는데 공장을 지어줘가지고 감사하대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진짜 이런 거? 어쩌다가 우리나라 정신이 이렇게 썩어버린 거죠? 이 나라에서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같이 그렇게 후진국이던 시절에나 경제 성장이 어려운 거지,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처럼 모든 기반이 닦여진 상황에서는 국가 경제를 다루는 게 절대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국가 경제를 다루는 게 절대로 어렵지가 않아요.
일단 사업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절반을 먹고 간다니까요. 똑똑한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GDP를 늘려줘요. 판만 깔아주면. 정치인들은 무대만 깔아주면 되는데 자기들이 기업인들보다 한 수 위라는 권위의식 때문에 그 무대를 못 깔아주는 거야. 우리 한국은 아직도 산업공상과 조선시대 유교 성리학적인 마인드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돈이나 벌 줄 아는 너희 장사치들 기업인들보다 고시 패스하고 젊은 나이 때부터 영감님 소리 들으면서 고위공무원으로 인생을 보낸 내가 한 수 위의 사람이다.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깊게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국민의 짐당 애들도 똑같아요. 그 영감님들도 똑같아. 이런 거는. 미국의 지도자들조차도, 세계 최강대국의 지도자조차도 기업과 공장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국민복지라는 거, 이익이 창출되어야 국가와 지역사회가 최선의 구조로 돌아간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공짜로 돌아가는 게 없다라는 걸 이 사람들은 안다라는 거야. 복지로 나라가 성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삼성의 경쟁 기업인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반도체 대기업입니다. 대만 자국에서도 국가적으로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삼성이 받는 대접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에 정말로 정치와 경제가 정말로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나라가 위대하다는 식으로 국뽕에 빠져가지고 헛물을 켜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는 지금 차세대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발빠르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낙후돼가지고 다시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되감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하는 짓을 한번 보세요. 이재용이 아까 보셨듯이 융숭하게 대접해주는 그런 인도에 가가지고 사업차 대규모 투자 의논을 하러 갔는데 왜 문재인이가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주인공 자리를 바꿔치기 합니까? 마치 자기가 뭔가 해낸 것 마냥 왜 지가 앞에 나와가지고 언론의 조명을 받고 기업인은 뒤로 밀려나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인도 총리 쎄한 표정 보이시죠? 전날 주인공은 분명히 이재용이랑 인도 총리의 자리인데 문재인 지가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간 뒤에 저기서 실실 쪼개면서 기업가한테 90도 인사를 받아먹고 있습니다. 저 외국 사람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순전히 자기 홍보하려고 기어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정말로 우리가 가슴 깊이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과 국격은 여러분 절대로 국뽕 맞을 수준이 못 됩니다. 기업가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진심 어린 태도가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말로만 떠들지 말고 구체적으로 앞서 우리가 봤던 해외 다른 나라의 사례들처럼 구체적으로 기업인들을 도와주는 지원을 해줘야 되고 특히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 스스로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도움을 주겠다라는 의지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왜? 기업인들에게 잘해주면 그 이득이 저절로 국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한 국가의 정치를 이끄는 놈이라면 내가 이 나라의 어떤 최고 지휘봉을 잡겠다라는 놈이라면 당연히 국민들의 월급을 10만원, 20만원이라도 늘리겠다라는 야망과 포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이 국민이라는 화려한 연예인들이 각자 자기들의 재능과 날개를 펴기 위해서는 기업이라고 하는 무대, 터전이 필요하다고. 그 터를 닦는 게 기업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일반인이지만 만약에 내가 정치인이라면 나는 기업인들 만날 때마다 큰절을 할 것 같아. 나한테 뇌물을 달라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월급을 늘려줄 사람들이 기업뿐이잖아요. 국민이라는 재능 있는 연예인들, 가수들이 자기 능력, 날개를 펼치려면 기업이라는 무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이 스스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정말 내 친구, 내 가족의 일을 돌봐주듯이 기업인 너희들의 뒷배를 돌봐주겠다라는 이런 의지와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도 성장기의 부작용이에요. 워낙에 뛰어난 극소수의 영웅적인 인물들이 나라의 운명을 강제로 멱살 캐리를 해버렸더니 그 밑에서 시키는 대로 중간 관리자 노릇만 했던 고시 패스했던 인간들, 고위공직자들이 자기들 능력이 대단하다라고 심각한 착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바로 또 저 사람들의 후신이 바로 지금 국민의 짐당 아닙니까? 그죠? 물론 젊은 나이에
그 힘든 공부를 해낸 분들의 노력은 인정을 합니다. 그 왜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 제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신들이 공무원 시험 고득점을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국가의 어떤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 본인들이 어떤 국부를 창출하고 국민들을 고용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기업인들보다 윗사람이라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상선수와 수영선수를 서로 누가 잘났다 못났다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지. 자기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리와 감투덕택에 어떤 기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참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굽실대는 것이지, 정말로 본인들이 잘나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지도하고 훈계할 만한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부족한 마인드는 남이,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이, 남들이 나와 다른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람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와 다른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람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가 한국 사람들한테는 없습니다. 항상 특정 직군만, 어떤 공부를 해가지고 획득한 직군만 최고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있었죠. 한국의 정치인들은 여전히 구시대적인 권위의식과 관료적인 마인드에 머물러 있습니다. 참담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수준이 낮아요. 기업인들에게, 또 열심히 일을 하고 고용을 창출해주는 그런 재능 있는 국민들에게 자기들이 감사할 줄을 모른다라는 거야. 국민들 등 뒤에 기생해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지들이 상전이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 나라에서 사업을 원만하게 하고 싶으면은 당연히 고귀한 나한테 와가지고 인사하고 고개를 숙여야 된다. 이 마인드가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관료 시스템의 그런 인물, 기득권들에게 머릿속을 깊게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거는 공산민주당뿐만 아니라 걔들은 원래 사람이 아니고 국민의 짐당도 똑같은 비판의 대상입니다. 이 토 나오는 권위의식, 엘리트의식은 참고로 국힘당이 훨씬 더 심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망했는지를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학교 공부, 시험 공부, 공무원 시험 점수 제일 높고 잘한다라는 사람들만 국힘당에 한 트럭을 모아놨는데도 왜 이상하게 사회 각 분야에 걸친 인재풀이 좁은 걸까요? 사회적으로 널리 가지고 있는 이런 조직망은 왜 지들이 민주당보다도 더 못한 걸까? 국힘당은 여전히 자기들이 무능력하다라는 그 명제를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엘리트 소리만 들어왔거든요.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걸, 인재의 풀도 다양해져야 된다라는 걸, 사람마다 직업의 종류와 노선의 차이, 특기와 재능의 영역이 다양하다라는 걸 국힘당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부강한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자국의 기업과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합니까? 공무원 마인드가 아니라 정말로 마치 자기 개인에게 이득이 늘어나는 것 마냥 적극적으로 세계 최강대국의 시장과 주지사들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초에 사실 간단한 거죠. 국민들이 일자리를 얻고 안정되고 그러면 국가 재정이 튼실해지면은 사실 저절로 국가 모두가 잘 살게 되는 거니까 정치인 입장에서는 그게 기쁜 거죠. 한 지역의 기업과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고용률이 좋아지고 실업률이 떨어지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자기 개인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면은 기업인들 자기들한테도 사실은 이득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 선순환의 구조를 잘 알고 있는데 낙후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그거를 모른다라는 거야. 조아림 받고 싶고 대접 받고 싶고 니들이 사업 원활하게 하고 싶으면은 나한테 와서 굽실거리는 게 당연한 거고, 그 기업하기 힘든 환경은 지들이 다 만들어 놓고 뒤에서 뒷돈 받아 먹어야 되니까 규제 같은 것도 절대로 안 줄여주죠. 기업인들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아쉬운 소리를 이제 자꾸 해야만, 아쉬운 소리를 하게끔 만들어야지만 지들이 뭔가 중간에 부수입을 챙길 게 많으니까. 이게 바로 선진국과 후진국, 발전하는 국가와 퇴보하는 국가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뉴스를 보다 보면서 제가 참 열풀이 나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또 편안하고 행복한 주말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